바로 이어서 진행할게요. 어렵지 않은 글이어서. 두 번째 180쪽입니다. 착한 로봇. 동화 속 피노키오의 이야기는 매우 행복한 결말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도 그럴까 내모쳐볼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미래 세대와 동등한 권리로 살아갈지도 모를 인공생명들이 모두 착한 로봇일까? 착한 로봇 네모쳐 있죠. 오르 날개로 할게요. 착한 로봇이란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착한 로봇이라는 의미로 밑줄. 로봇은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관념. 결국 로봇이 착하는 건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으면 돼. 또는 로봇이 인간을 존중해주고 로봇이 인간 나라를 있으면 착한 로봇이야 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돼. 어떤 사람들은 모두 착한 로봇을 만들면 되지라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일본의 유명한 로봇 과학자인 시게오 히로시는 지능을 가지고 설계된 로봇이라면 어떤 로봇도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로봇은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투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로봇을 이기적이지 않게 만들 수 있으며 그는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심지어 성인 같은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을 해치지 않은 로봇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아래 보세요. 밑줄. 인간 중심적 사고가 반영. 근데 하지만 인간 중심적 사고가 반영된 착한 로봇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고 싶은 로봇의 유형이 아니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로봇이 이기적이거나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될까 염려하는 것은 결국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는 개념을 존재하기 때문에 1번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2번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로봇이다. 이게 인간이 추구하는 로봇의 유형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모든 창조 행위는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나는 묘한 자유 영역에 있다. 조물주의 신화를 담고 있는 종교의 창세기를 알 수 있고 조물주는 인간이 되겠죠. 신의 명령을 거역한 최초의 인간 자유 행위와 즉 자유의지를 가진 로봇과 그 결과로 낙원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하물며 여기가 글쓴이의 가치관입니다. 네모. 인간이라고 하는 창조자가 자신의 피조물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공허한 희망이다. 결국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조금의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인공생명과의 관계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평등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즉 착한 로봇이라고 하는 통념을 좀 뒤집으면서 글쓴이가 로봇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같이 볼게요. 로봇에게 인권과 같은 구호가 일상의 현실인 시대가 머지않아 올지 모른다. 로봇이라는 말은 원래 강제노동을 뜻하는 책구어 로보타에서 유래했고 1920년대 초 차페크의 연극에서 처음 쓰였는데 이 작품은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미래사회를 그리고 있대요. 로섬의 공장은 인간 대신에 천하고 힘든 일을 하게 될 인공노예를 생산하는 것. 아래 네모쳐보자. 로봇에 대한 초기관념. 관념이라고 하는 생각, 가치관을 관념이라고 하죠. 즉 인간들은 로봇이라고 하는 대상을 초기에는 노예처럼 생각했대요. 나의 육체적인 노동, 육체적인 피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상. 하지만 오늘날 로봇들은 단순한 공장 노동자 이상의 역할을 하고 청소 로봇이나 가정부 로봇처럼 주로 인간이 하는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도 있지만 인간의 동반자 역할, 즉 정서적인 교감과 정서적인 위로를 해주는 로봇까지 나오기 시작했대요. 인공지능 발명 계획의 목록에서 날로 늘고 있다. 애완동물 로봇 상용화, 감면 로봇, 가정교사 로봇, 배우 로봇 등도 개발 중. 즉 다시 말해서 밑줄. 오늘날 로봇 공학은 노예나 단순 노동자보다는 여기에 중요한 동그라미 삶의 동반자 역할이 강조되는 로봇을 개발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인식을 이 글을 쓴 글쓴이 바꾸려는 거죠. 예전과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오른쪽 페이지 가겠습니다. 로드니 브룩스는 언젠가 로봇이 인간과 같은 정도의 지능과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브룩스는 이것이 현실이 될 때 인간을 위해 이들 로봇을 인공노예나 대체 노동자로 부르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말하고 있대요. 즉 우리가 밑줄 우리의 창조물을 노예처럼 취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대할 때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아래 보시면
착한 로봇이라고 하는 건 인간들,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될 거고, 이에 대해서 글쓰기는요 완벽히 통제할 수 없으니까 동그라미 자율평등, 이 두 가지를 원칙을 바탕으로 밑줄 인공생명과의 관계를 개선 또는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로봇 역할의 확대는 과현미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으니까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가겠습니다. 타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기서만 타자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인데요. 여기서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이 중심 소재니까 같이 보자. 한편 굳이 인간을 닮는 로봇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로봇 공학자들도 있대요. 이들은 로봇에게 인공지능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인간과 같은 두뇌를 가질 필요 없고요. 인간의 두뇌와 완전히 다른 회로 구조를 통해 매우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전제야 연구를 계속한답니다. 이런 로봇은 어쩌면 지구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지능적인 외계인과 같을 것이다. 즉, 아래 보세요. 미래의 로봇은 인간의 두뇌와는 다른 그 로봇만의 고유한 사고체계가 형성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되겠죠. 그들은 지능적인 면에서 인간보다 못할 수 있지만 더 뛰어날 수도 있을 거래요. 로봇 공학자들 역시 우리 인간에게 윤리적 난제, 즉 어려운 문제를 제기할 거야. 그들과 연관해서 로봇에게 인권을 인정할 거야 하는 문제보다는 로봇에게 그에 합당한 권리, 즉 로봇에게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될 거래요. 즉 로봇과 인간은 사고도 다르고요, 두뇌도 다르기 때문에 로봇이라고 하는 대상에게 인권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된 사람의 권리를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라고 하는 대상은 인간과 다르니까 로봇만을 위한 로봇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타자, 즉 새롭게 만들어진 남이라고 하는 철학적 과제를 던져줄 거고, 결국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 존재론에 대한 성찰가 맞물릴 거기 때문에 로봇과 인간이 별개가 되고 그를 바탕으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 되돌아오게 될 거예요. 이런 철학적 과제는 지금의 청소년이 장년층이 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쯤 새로운 문제가 아닐 거고, 이제 우리는 로봇들이 우리에게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 것 이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고요. 피노키오 모험의 주인공은 제목이 있는 그대로 말썽꾸러기 인형이지만 피노키오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함께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제페토의 태도. 제페토는 언제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될 거야. 피조물의 배려 동그라미, 그를 위해 희생 동그라미, 말썽을 피우다가 동그라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동그라미. 결국 제페토라고 하는 피노키오 모험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태도를 바탕으로 글쓰기는요, 로봇과의 공생을 위해서는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겠죠. 이어서 보시면 제페토의 태도를 한마디로 표현한 별이 5개입니다. 인내, 즉 로봇과 공생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간과 새로운 타자로서 로봇은 무엇보다도 서로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할지 모른다. 피노키오 모험도 흥미롭지만 제페토의 태도에 대해 또한 우리에게 진지하게 생각할 거를 제공하고요. 이제 이미 현재인 미래의 과제에 대해 미리 생각해둔다는 자세로 피노키오의 모험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겠는가? 문설문이지만 의문형으로 결말을 처리하는 것도 독특한 표현 방식이 될 겁니다. 조금만 한 번씩 볼게요. 1번 독자의 참여와 관심 유도. 2번 로봇공학의 발전에 따른 인간과 인공생명의 관계에 대한 진지하게 고민을 당부하고 있다. 의문형 결말 처리 방식의 효과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래 나와 있는 자신의 생각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183쪽에 교과서 내용 확인도 마찬가지 본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부분이니까 한 번씩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촬영한 영상의 학습 활동도 마찬가지로 학교별로 진행하는 양상을 확인하고 추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의 메시지는요, 오늘도 파이팅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그래서 마찬가지 메시지 보내시면 해당 연관된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